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예,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시민의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그러니까 경제 수치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게 저 포부인데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제대국 문화강국인데 이제 OECD 국가 여러 지표 중에 저희 GDP만 10위권이고 나머지 우리 국민의 삶을 표시하는 지표는 전부 최악입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산재 사망률 최고 수준, 그다음에 출생률 전 세계에서 최하 수준, 그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 최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도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그 격차를 방치한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였죠. 그 바로 이제 국민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부를 특정 소수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가 출마한 포부입니다. 예. 어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셨죠. 기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네.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그 몸에 불을 사를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는지를 노동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 노동법을 노동자들이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됐고, 저도 25년간 그렇게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놔도 7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은 계속 노동자 떨궈내기를 해서 사실상 고용된 노동인데도 자영업자로 둔갑을 시켜서 기업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용 관계로 노동자를 규정하는 현행 노동법에서 이제는 누구나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 일하는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노동권을 이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노동법, 보통 영어로는 레이버스 로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으로, 워커스 로로 네. 이렇게 이번에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 도입하고 연차도 35시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지금 15시간 이하로 노동을 쪼개서 사회보험이나 이런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최소한 16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16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도도 함께 지금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도 줄이는데 최소 노동도 방지하는 양쪽의 어떤 정책을 다 담았습니다. 예. 또 후보께서는 내년 대선을 대한민국 최초 기후 투표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네. 전북 역시 기후 위기 속에 또 개발과 환경 보전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아우르고 기후 위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태도는 굉장히 좀 아직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지금 200년 화석연료 체제를 이제 종식하는 겁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체제를 여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정책이 아니고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도 바뀌어야 되고, 개인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도 바꿔야 되고, 그런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 극복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기후위기 이 산업전환이 더뎌지면 지금 예를 들면 군산 상용차 이제 사업장이라든지 네. 이런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탄소 기반 경제가 이제 잘못하면 러스트 벨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탈탄소 전환 계획을 가동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북이야말로 기후위기 극복 전망을 통해서 이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관심이 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은 여전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문제 후보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부동산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금 역대 정권에 비해서 가장 집값이 폭등했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요. 다주택자를 많이 양산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멀어지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해 주는데 앞장섰거든요. 이게 이제 시민들의 허탈감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토지를 투기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한 이후에 지금 70년간 토지 정책이 없어요. 그 토지 정책이 없는 가운데 이 토지를 그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투기가 이 공간을 다 말하자면 장악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이 공동으로 누리는 땅이다.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원칙을 국민들 속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토지공 개념인데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익을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거기는 중과세를 해서 매각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나오면 이것을 전 국민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또 지방의 또 다른 문제가 전북은 또 오랜 시간 지역 균형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시각이 좀 짙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고령화나 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또 뭐 해법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전북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시댁이 전북이라서 제가 가끔 오는데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이제 지자체가 전라북도고요. 또 이제 청년들이 일하러 떠나니까 노령 인구 비율도 지금 전국에서 한 3위쯤 됩니다. 그래서 전북이야말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 그린 뉴딜의 그 하나의 전초 기지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거보다 더 크게 2기가와트 수준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전북 그 군산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조선소하고 자동차가 철수하면서 매우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상용차도 지금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의 그 고비를 이제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친환경 녹색 산업 투자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이전을 해야 되면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노동 형태도 달라지니까 그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전을 위한 어떤 기술 교육이라든지 또 실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녹색 산업
이 혁명 과정 속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떠나간 우리 청년들도 일하러 다시 오지 않느냐. 이를 위해서 전북 대학교를 비롯한 전북의 대학에 말하자면 녹색 기술과 이론을 갖춘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